네, 거래대금도 메말랐고 주도 섹터도 부재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좀 테마 장세가 펼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그래도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는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져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지수를 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수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99%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하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가닥을 잡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들도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 업종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음식료 업종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던 다른 업종들도 있었지만 비교적 언급이 적었던 업종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고려산업도 5%가량 상승했고요. 삼양식품도 상승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료 업종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음식료 업종들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갑자기 주목을 받았을까에 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키는요, 실적에 있었습니다. 증권사들이 실적의 전망치들을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일제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실제로 3분기가 바닥일 것이고 4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죠. 이러한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료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환율의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고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음식료 업종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음 업종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했던 업종들은요, 역시나 금융업이 되겠습니다. 금융업을 두고 시장에서는 조용한 주인공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최근 들어서 금융주들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띄는 시장이었는데요. 특히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6%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L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2027년도까지 수주가 완료되었다라는 수주 관련 소식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에서 6% 넘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런 보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관한 수혜들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금융업, 보험업들 일제히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도 LS와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락 업종도 물론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하락 업종들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보자면요, 이런 생각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테마 주단의 성격들이 너무나 강한 종목들이었습니다. TV홀딩스는 경영권 분쟁에 따라서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았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러한 상승분들을 그대로 반납하는 흐름 보여줘 오고 있고요. 이 유니온 머티리얼과 같은 히토류 관련주들도 언제 반짝했었는지 모르는 새에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자, 유니온과 같은 친환경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테마단의 성격으로 보자면 그 흐름들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또 하락했던 업종은요, 화학 업종들이었습니다. 자, 이 보락 같은 경우에는 자주 언급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먹는 항암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유들 나오면서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 투자 경고까지 났었던 종목이죠. 오늘 시장에서 추가 하락 나왔습니다. 7% 넘는 하락세 나타내줬고요.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발 수혜를 그대로 소강시키면서 그대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삼영과 유니드와 같은 한때는 테마단으로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고요. 특히나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인 친환경 관련주들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2% 넘는 약세 흐름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에 관한 섹터와 종목 선별이 중요했었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어떤 흐름 보였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지지부진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특히 장중 한때 765선까지 급락세를 면치 못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회복세는 보인 채 장을 마감했네요. 오늘도 이렇게 770선이 좀 위태로운 채 장을 닫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더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6위까지 모조리 다 파란불을 켜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것은 업종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승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기계 장비 쪽인데요. 오늘 유리기판 쪽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죠. 피롭틱스와 같은 종목들이 15%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SKC 목표 주가를 49%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SKC 자회사 SK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탑티어임을 공고히 했기 때문이죠. 유리기판의 사업 가치는 최대 11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피롭틱스는요, 장비가 다수의 고객사에게 채택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쪽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나이백과 지노맨 컴퍼니가 개별 호재를 꺼내놓고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이 서밋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비만 치료제 적응증 확대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라는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비만 치료제와 엮이기 시작하면 확실히 상승세가 두드러지는구나를 다시금 느껴갈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신규 타깃 항암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라는 소식 속에 장 초반부터 빠르게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 가깝게 상승세 보여주는 모습 가져갔는데요. 사실 지난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반면에 HLB 그룹주는 또 줄 하향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FDA 승인 여부가 지연된 것이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8% 넘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이어가기도 했고요.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은 장중한 때 52주 신고가를 이어가기도 했지만 다시 약세 전환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상승입니다. 의료 정밀기기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노을과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16%대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개별 호재에 있었습니다. 혈액 분석 솔루션이 인도네시아 병원에 앞으로 3년 동안 독점으로 공급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미국 FDA 승인 취득을 위해서 잘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최근에 노을 같은 경우에는 WHO 산하 기구에서 이 노을의 제품을 사용할 것 권고한다라는 이야기 전하면서 고공행진을 한 바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빅텍이 이렇게 7%대 상승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방산 그래도 좀 좋은 흐름 가져갔죠. 북한이 국경선 부근에서 공격할 준비를 완료하라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국방부도 여기에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 안전에 만약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 그날은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강한 워딩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중동 전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기 전자고요. 이 라이콘과 같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 이후로 주가가 8% 넘게 급락세를 면치 못했었죠. 시가총액도 11위로 밀려나면서 시총이 7천억 달러를 하회하는 움직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악평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